2019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다. 과연 우리 기업들의 실적 성적표는 어떨까? 실적 시즌 주목해야 할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지 긴급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다. 네,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좀 그에 대한 실마리를 전해드릴게요. 또 실적 시즌에 맞춰서요.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속속들이 실적이 네. 나와주고 있는데 네. 눈높이는 그닥 높진 않은 상황이에요. 네. 4분기 업종 전체 실적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액은 한 600조 원 정도 되고요. 수입은 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무역 흑자 규모죠. 우리나라는 전체 이제 국가 GDP가 한 1,700조 원쯤 되는데 수출과 수입을 하는 게 교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교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 75%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나 뭐 한일 갈등이나 홍콩 사태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수출이 정체가 되면서 기업의 이익들이 전부 다 좀 하락하거나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하락을 했고 대외 교역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난히 이제 4분기의 경우에는요,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좀 숨겨놨던 비용을 한 해에 다 털어버리는 기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로 인해서 유독 심한 해도 있는데, 올해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지, 어닝쇼크 기업의 배경은요? 지금 보니까 이제 2020년 1분기가 들어왔는데,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50%나 상승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약 한 1,500개 정도 되고 우리나라 코스피와 이제 시가총액가 총 합해서 1,5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400조 원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한 80조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경상이익이 한 7조 원 정도 났습니다. 4분기에. 그러면 이제 연간 이익으로 한 28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반도체 D램 가격이 옛날에 8달러였다가 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꼭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반도체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은 반도체주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의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1월 15일 날 있었고 또 한일 갈등이 조금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반도체주가 상승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교역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수출 총액이 120조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중후장대, 뭐 중공업, 화학, 반도체 이런 것이 한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이제 교역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런 수출을 많이 하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의 또 선두주자인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그리고 항상 실적 시즌에 그 첫 포문을 여는 만큼 관심도도 크거든요. 이번에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4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4분기에 이제 예상했던 정권사가 한 6조 5천억 정도였는데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7.1조 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이 8달러에서 2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지금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 그다음에 또 낸더 플래시라고 해서 한 15%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삼성전자는 4개가 주축인데요. 가전, 핸드폰, 반도체, 통신 장비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0조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보통 한 50조 원 가까이 날 것 같습니다.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지수인데요. 6개월 뒤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는 6개월 먼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실 때 보시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식은 장기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뒤에 어떤 기업이 실적이 올라가고 영업이 순이익을 많이 벌 것이냐 그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94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가 1000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이니까 딱 2배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당시에 3만 원이었는데 지금 5천 원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100배가 올랐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파트가 2억이었다가 10억, 20억이니까 10배가 올랐고. 그래서 결론은 주식을 투자할 때 전방이 밝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CT 기업, 인포메이션, 정보통신, 반도체 이런 게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고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에 투자해야 된다. 이 정답은 모두들 알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이 무엇이냐가 문제겠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4분기에 전체적인 컨센서스라던가 기대치 그리고 그에 합당한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게 조선업,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한 1조 원 정도 적자를 봤었습니다. 네. 또 한국전력도 한 2천억 정도 적자를 봤었고 기업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도 이제 금년에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핸드폰 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OCI나 이런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됐고 또한 무역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의 한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네.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 높고 또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 아모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대표하고 있고 호텔 신라가 호텔을 대표하고 있고 네. 또 금년에 이제 한 4월 달에 중국의 시진핑이 방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 화장품주나 소비재주, 면세점주 이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고 실적이 좋아질 것, 또 중국의 시진핑이 방문하게 되면 한국과 관련되어 있던 한한령이라든지 면세점주 이런 것도 굉장히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엮어서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종 대표주 그리고 맞습니다. 조선이라던가 화장품주를 포함해서 중국 소비주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대로 좋았지만 안 좋아지는 업종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업종 꼽아볼 수 있을까요? LG전자의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2조 원 정도 순이익을 많이 냈지만 핸드폰에서는 작년 총액으로 약 한 1,000억 정도를 1조 원 정도를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워졌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부진이고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종들 그다음에 화학주, OCI 같은 경우 한국전력도 한 2천억 정도 적자를 봤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2020년 경기가 활성화되고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작년 2019년에 어려웠던 종목들이 2020년대는 흑자로 전환되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다. 대신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전합니다. 제 주위에서 보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그냥 시가총액 1등 기업만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400조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1등인데요. 애플은 미국의 시가총액 1등입니다. 1,600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4배 정도 되고 애플은 1,600조, 한국은 삼성전자.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삼성전자와 같이 업종 대표하는 국가 대표 종목이나 미국의 업종 대표하는 애플이나 이런 주식을 같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4분기를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 나서 1분기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2020년 1분기 업종의 전체적인 실적은 어떨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었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조업이 세계 5위이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수출 관련주. 그래서 중국 시진핑이 방문하게 되는 한 4월을 전후해서 화장품주라든지 면세점주,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취업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또 반도체가 이미 50% 올라왔지만 삼성전자의 퍼가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애플이 20입니다. 삼성전자는 퍼가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한 30%는 더 있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겠고, 정치적인 그 상황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주기 때문에, 경제와 또 기업 실적이 좋아질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 업종 대표주 종목으로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전망해 봤고요. 지금까지 김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